여러분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힐러 제이드입니다.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을 지금 천천히 읽고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을 오늘은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적 공간과 우주 공간이라는 소제목을 가진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뭐가 보이시나요? 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공간에 많은 사물들이 꽉 차 있는 게 보이시죠? 제 앞에는 노트북과 책상, 또 많은 책들, 핸드폰, 뭐 여러 가지가 보이네요.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많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것들이 정말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게 맞을까요? 제가 뇌과학을 공부하고 또 명상을 하고 이런 영적인 책들을 읽으면서 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사실은 이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 책이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에요. 쉬운 책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사랑해주고 계시고 저도 이 책이 참 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 번 읽어서는 안 되겠고 여러 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느낌이 드는 책. 어떤 책들은 그냥 한 번 읽으면 다시는 뭐 안 읽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책도 있고요. 어떤 책들은 여러 번 좀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들이 있죠. 책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 읽어야 될 책들이 많은데요.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읽다가 또 다른 책이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일단 사놓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읽어 나가는데요. 이 책처럼 한 번이 아니라 좀 여러 번 읽어보고 싶은 책, 이런 책들이 어, 보물 같은 책이죠. 이 책에서 99.999%의 빈 공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가득 차 있고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물체들이 99.99%가 실제로는 텅 빈 공간이라는 거죠. 믿어지시나요? 네, 처음에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제가 빈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또 반갑게도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여기 에크하르트 톨레도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네, 읽어볼게요. 내부의 몸은 고체의 물질이 아니라 넓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물리적인 형상이 아니라 물리적인 형상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이다. 육체를 창조하며 유지하는 동시에 인간의 머리로는 실로 일부분밖에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하고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조종하는 지성이다. 당신이 그것의 존재에 대해 알아차릴 때 실제로는 그 지성 자체가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직까지 어떤 과학자도 발견하지 못한 정의 내리기 힘든 생명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찾고 있는 의식이 바로 그 생명 자체이기 때문이다. 물리학자들이 밝혀냈듯이 물질이 견고함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는 것은 사실 인간의 감각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네, 여기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게요.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인간의 감각을 좀 공부할 때, 어, 인간의 그 시각, 청각, 또 뭔가 감각,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사실은 우리는 절대 뇌과학적으로, 뇌구조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이 실제 그대로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수많은 그 경험, 특히 이제 뇌는 부정적인 것에 집착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험 중에 부정적인 경험들이 좀 뇌에 더 많이 저장이 돼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느끼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많은 기억들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의 내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실제 그대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없고, 우리의 수많은 편견과 어떤 또 왜곡된 뭐 감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리학자들이 밝혀냈듯이 물질이 견고함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는 것은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네, 이것을 뇌과학적으로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물질에는 육체도 포함된다. 우리는 육체를 하나의 형상으로 지각하고 형상으로 생각하지만 그중 99.99%가 실제로 텅 빈 공간이다. 원자의 크기에 비하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공간이 얼마나 방대하며 그 각각의 원자 안에도 또다시 넓은 공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체는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점에서 육체는 우주의 축소판인 소우주이다. 천체와 천체 사이의 공간이 어느 정도로 거대한지 알려면 다음을 생각해보라. 초속 18만 6천 마일의 속도를 가진 빛은 달에서 지구까지 1초가 약간 넘게 걸린다. 태양으로부터의 빛은 약 8분 만에 지구에 도달한다. 우주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은 프록시마 켄타우리 별은 우리의 태양과 가장 가까운 다른 태양인데 그 태양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4.5년을 여행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둘러싼 공간의 크기이다. 그 다음에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이 있는데 그 광대함은 더욱더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다. 우리 은하계와 가장 가까운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의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는 240만 년이 걸린다. 당신의 육체가 이 광대한 우주만큼이나 광활한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실로 놀랍지 않은가? 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를 보충 설명을 하자면, 양자역학에서 원자가 그 원자 핵을 돌고 있잖아요. 근데 원자 핵과 원자 사이에 그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다는 거죠. 아주 작은 미시세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는 이 거시세계는 다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게 원자죠. 가장 이 세상 모든 거, 사람, 이 앞에 있는 책상, 책, 뭐 모든 것을 이루는 이 원자 하나가 살펴보면 원자 하나가 그
안에 핵과 그 원자의 사이의 거리가 엄청나게 넓은 거리라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이 원자들이 사실은 빈 공간이 너무나 많은 99.99%가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그 원자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몸도 만들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물체들을 다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이 세상은 99.999%가 빈 공간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어, 유튜브나 네이버나 한번 찾아보세요. 99.999%의 빈 공간하고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아마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형상인 당신의 육체는 본질적으로는 형상이 없다. 그것은 내적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비록 내적 공간은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강렬하게 살아있다. 그 텅 빈 공간은 충만함으로 가득한 생명이며 그곳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타나는 숨은 원천이다. 전통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그 원천이 바로 신이다. 생각과 단어는 형상의 세계에 속한다. 네, 그 텅 빈 공간은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은 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우리 안에 신성이 있고 내 안에 신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이해하고 이 책을 읽어요. 생각과 단어는 형상의 세계에 속한다. 그것들은 항상 형상 없음을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나는 나의 내부의 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생각이 만들어낸 오해이다. 실제로 나타난 것은 육체로 나타난 의식, 즉 나는 있다고 하는 의식이 그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신과 일시적인 형상인 나를 혼동하지 않으면 그 무한하고 영원한 것, 즉 신의 차원이 나를 통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고 나를 인도할 수 있다. 또한 형상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그러나 나는 이 형상이 아니다 라고 머리로만 인식하거나 믿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내적 공간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이다. 나는 나 자신의 현존을,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있음인 현존을 감지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방향 화살표를 통해서도 이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시간을 초월한 살아있는 내적 공간인 그것을. 이 물음은 내부의 몸과는 어떤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지금의 공간을 알아차리게 되면 갑자기 자기 내면에서 더 강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에 놀랄 것이다. 내부의 몸에 살아있음을 순수한 있음의 기쁨이 고유하게 가진 그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일상의 삶 속에서 가능한 자주 내부의 몸을 지각하고 그럼으로써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좋다. 누군가를 기다릴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하늘과 나무와 꽃과 연인 또는 아이를 바라볼 때 그것과 함께 자기 내면의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관심 혹은 의식의 일부를 형상 없는 차원에 머물게 하고 그 나머지는 외부의 형상 세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몸속에 거주할 때마다 그것은 지금 속에 존재하기 위한 하나의 단 역할을 한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또는 외부 상황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막아준다. 생각하고 느끼고
지각하고 경험할 때 의식은 형상 속으로 태어난다. 하나의 생각, 하나의 느낌, 하나의 감각, 하나의 경험으로 환생하는 것이다. 불교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벗어나고자 희망하는 윤회의 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곳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지금의 힘을 통하는 길밖에 없다. 지금이 취하는 형상을 완전히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지금의 본질인 공간의 내적으로 맞춰진다. 받아들임을 통해 당신은 내적으로 공간이 넓어진다. 형상 대신 공간에 맞춰지는 것이다. 그것은 삶의 진정한 시각과 균형을 가져온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뇌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느끼는 이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온갖 나의 편견과 선입견, 또 뭐 왜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보는 데는 시야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 것만 보지 옆에 있는 풍경, 뒤에 있는 배경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조금 시야가 넓어서 좀 이렇게 옆도 둘러보고 조금 넓은 시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 앞만 바라보고 좁은 시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제 좀 시야를 넓히는 게 좋겠지만, 시야를 넓히더라도 우리의 이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진정하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보기는 참 힘들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세상을 바라보려면 차라리 눈을 감고 세상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웠지만, 네, 저도 이분의 이 책을 100%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뇌과학자의 시각으로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또 돌아올게요. 깨어있는 하루 되세요.